오늘의 등차 토픽 세 번째입니다. 자, 이재명에 쏘갔다. 땅을 친 장동혁. 뭔 일이 있었을까? 자,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어서 이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조희대, 지금 언론들이 조희대와 관련한 찌라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좌파 정권이 막 제기를 했는데, 이제 역풍을 맞기 시작한다. 역풍을 맞기 시작한다는 기사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딱 날짜가 정해져 있고 딱 적시가 됐고 4월 7일 점심때. 그러면 그 현직 대법원장, 현직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일정 확인하고 하면 다 나옵니다. 거짓말 못하죠. 만나놓고는 안 만났다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동시에 그런 일이 없어 하니까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위헌 논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사법부를 통째로 흔드는 날조된 의혹을 제기를 했다. 이재명 재판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날조된 의혹이다. 면책 특권 뒤에 숨는다지만은 제보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이제 역풍을 막 당하는 겁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와 판박이다.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이것은 법적 책임도 그렇고 완전히 사법부를 흔드는 위헌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다시 좀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좌파 정권을 향해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대법원장 숙청이 실패했다. 실패한 계엄이 탄핵 사유인 것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다. 어쨌든 이제 탄핵 이야기가 이재명을 향해서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불길을 더 이제 번질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 탄핵 공론화, 또 하나는 이재명 재판 5개 재개 공론화,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말로는 안 되죠. 자, 그 행동이 시작됩니다. 장애 집회 본격적으로 이제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21일, 이번 주 일요일에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가 열립니다. 어디? 제가 어제 대구에서 열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날짜도 21일로 잡히고 대구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상당히 많은 그 인원이 참석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충청권에 이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가서 수도권으로 계속 북상을 한다. 아마 권역별 장애투쟁을 로드맵을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를 시작해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이 10월 3일부터 추석 민심이 형성이 되죠. 그때부터 차례상 민심이 추석 연휴 동안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북상을 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하나는 이재명 탄핵. 이제 탄핵의 요건들이 막 성숙되어 있으니까는,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탄핵 소찬을 발의를 하려고 해도 150석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탄핵을 공론화시켜야 되는 거죠. 나중에 상황 변화가 있으면은 실제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재판, 속행, 서명운동, 국민 서명운동도 동시에 이렇게 펼쳐야 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더 폭주를 놔둔다면은 결국 어떤 수를 쓰더라도 국민의 힘을 해산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 국민이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탄핵, 이재명 탄핵과 관련해서 이 정도까지는 지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탄핵 검토는 좀 진지한 얘기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탄핵이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소수 야당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탄핵 이야기가 이제 꺼내주면서 공론화는 됐는데, 여전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그 탄핵 실제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재명이 탄핵 받을 그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어제도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죠. 탄핵 소추안에 여러 가지 이래서 저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쓰고 언론에서 그걸 소개를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은 탄핵 소추안 발의를 못해도, 발의하려면은 150명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니까는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탄핵 검토는 진지한 얘기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동혁, 개인적 차원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법적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한 상태다. 법적인 검토를 해봐라. 이게 탄핵. 그러니까는 헌법 위반을 얼마나 하고 있고, 법률 위반은 또 얼마나 하고 있느냐. 헌법 위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 수장을 강제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 그게 헌법 위반이죠.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법률 위반,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방선거 선거운동하고 있죠. 타운홀 미팅 하면서. 그리고 또 매간 매직, 자기 변호사들 곳곳에 심어놓고 변호사비 대납하는 거 아니냐. 그건 매간 매직이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제 법리에 비춰보면은 탄핵 사유다. 판사 출신이죠, 장동혁. 그 법리에 비춰보면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재명 탄핵 사유가 다 된다. 다만 제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당 공식 기구인 법률지원단에 법적 검토를 지시를 할 것이고, 거기서도 된다고 하면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것이다. 작성해야죠. 그래서 국민에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는데 150석이 안 돼서 지금 발의는 못하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탄핵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국민에게 알리는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탄핵이 점차 공론화 시키는 거죠. 자, 국민일보에서 이런 발언을 이야기를 했고, 앞서 세계일보 인터뷰도 했는데, 세계일보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자기하고 영수회담 했죠. 영수회담 때와는 다른 얘기들을 막 하고 있다. 쏘갔다. 이재명에게 쏘갔다. 이렇게 땅을 칩니다.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단독 회동 때 자기하고 말했던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가 쏘갔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누가 쏘갔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쪽 용산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니까는 내가 쏘은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독대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이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은 독대 이후에 내가 장동혁이 국회로 돌아가더니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쏘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근데 누가 쏘갔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쏘갔다 이거죠. 내가 쏘갔다. 저는 국회로 돌아와서 말이 바뀐 것은 없다. 근데 이재명은 오히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그게 뭐 위헌이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 아예 내용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때 자기하고 나눴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들, 다른 그 내용들을 그 기자회견에서도 막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동혁은
그 이재명하고 독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검사법 수사기간 연장, 최교진 부총리, 교육부총리 인선 하지 마라, 임명하지 마라,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재명은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요구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 놓고는 기자회견 하면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 그게 무슨 위헌이냐, 이런 이야기도 했죠. 특별검사법 그 수사기간 연장, 이것도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특검 연장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하고 합의해 놓고는 이걸 뒤집었죠. 정청래를 비롯해서 강경파가 뒤집었는데, 이걸 이재명이 기자회견 하면서 그래, 내란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해야 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걸 정부 조직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장동혁이 만나서 강조를 했던 거, 그것들을 그때는 아주 침묵을 하고 마치 무슨 검토를 할 것처럼 하다가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부 다 딴 말을 막 한 겁니다. 최교진 임명 문제도 임명하면 안 된다. 워낙 많은 의혹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회담 끝나고 나서, 영세회담 끝나고 나서 다 임명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속인 거냐? 당신들이 나 속인 거 아니냐? 이재명이 나를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헌법 질서가 파괴된 것은 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온 다음부터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정폭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전략적, 공간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한 계획이다. 이제 장외 투쟁은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부터, 이번 일요일 날 대구에서부터 전국 순회 장외 투쟁이 벌어지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재판 속행 캠페인,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는 국민 서명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은 전국 흐름이 상당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 경선할 때, 당 후보 대표 경선할 때 그때 김문수 후보와 결선까지 갔죠. 결선까지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지금 대표가 본인이 당선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 설구치수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설구치수를 찾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가 만나기 위해서 특별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서울구치소가 면회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특별 면회 신청을 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제네요. 15일 날 불허 통보를 받았다. 서울구치소가 면회를 못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죠. 불허 통보 사유를 보니까 이 특검의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면회가 곤란하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 추가적인 조사가 뭐가 예정되어 있죠? 그때 강제 구인 시도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기소를 하는 그런 단계인데, 또 다른 특검이 하는 게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야당 대표가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거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내가 면회를 한다고 해서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어떤 지장이나 방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사유나 가져다 붙여서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보인다. 이것은 일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서울구치소 소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죠. 호락호락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소장을 바꿔버렸습니다.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바꿨겠죠. 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재명의 친명 7인의 자장이었던 정성호가 맡고 있죠. 그래서 정성호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회가 성사됐을 경우 무슨 말을 했을 것이냐 이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심경은 어떤지 등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예 만나지를 못하게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은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기자가.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무리 인간 장동혁으로 면회하러 간다고 해도 당 대표라는 지위를 분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면회하고 싶었다. 지난주가 면회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 금요일로 면회 일자를 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불어 허가 안 한다고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본인의 취임 한 달, 현재 전국 상황을 감안해서 면회 일자를 잡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가능하면 명절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불허를 했다는 소식입니다.